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1편에서는 그동안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왜 지금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그리고 미국 국채를 봤을 때 국채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생각이 왜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을 건가. 그것은 사실 이 경제 원리가 사실은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이 기축통합 패권전이 있고 그 전쟁 밑에서 지들끼리 협조를 통해서 금융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과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 항상 언론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세상을 순진하게 보면 전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했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갔네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흐름이 변할까 했는데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며칠 더 지켜봐야겠죠. 더 오랜 기간을. 하지만 당장 오늘 시장에서 나온 흐름은 너무나 예상과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이었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과거편으로 해서 1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편은 오늘 나왔던 모습 잠깐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망, 미래에 대해서 또 잠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머리가 빙빙 도네요. 자, 드디어 엔화 강세랍니다. 달러 약세의 시작인가? 오늘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일본이 하면서 엔화 강세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벌써부터 수출주 대신 이제는 일본 증시에서 은행 주식을 사라 종목 추천까지 나오네요. 그런다고 하죠. 엔화가 이제 8에서 10% 오른다 이런 얘기도 바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고요. 그랬는데 오라라 당일날 엔화가 오히려 0.8% 오늘 하루 동안 약세에 빠지면서 달러당 150엔으로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도 집에 누워있는데 알람이 와서 봤더니 오늘 하루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다들 엔화는 강세로 가고 달러는 약세로 빠지겠지 했는데 갑자기 알람이 땡 와서 보니까 달러가 이만큼 세졌답니다. 5시 50분에 왔네요. 그러고 나서 한 3, 40분 있어서는 엔화가 엄청나게 약해졌답니다. 달러에 비해서. 띠링 알람이 또 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달러 엔이 오히려 150엔은 정말 150달러당 150엔 넘을 때는 정말 엔화가 달러에 비해 최약세로 빠질 텐데 오늘 장대 양봉으로 뽕 뜨면서 150엔 이상으로 넘었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후 11시 13분 현재 150.68엔입니다. 보이시죠? 아니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되냐고요. 정반대로. 답답하겠죠. 지금 매번 그 몇 달 전부터 이번에는 진짜 엔화 강세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소주 까고 있겠죠? 골뱅이 하나 통조림 까가지고 소주 한 잔 탁 하면서 이 역같은 세상 아유 그런 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세상 미래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죠? 그분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할 뿐이고 저도 항상 그렇고요. 저도 틀린 거 엄청 많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지수는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는 떨어지겠지. 일본 왜냐하면 이제 내일 미국 그게 남기는 했지만 미국 FOMC 보나마나 금리 인상은 안 하겠죠. 0%의 확률로 안 할 거고 금리 동결이 99%죠. 이번에 금리를 미국은 동결하는데 오늘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했으니까 달러 인덱스 성질상 달러 지수는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엔화는 올라가야 되는데 저렇게 일본이 뻘짓을 하니까 오히려 달러 지수가 위로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103.82도 다시 똥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중국이 힘들고요. 우리는 옆에서 같이 영문도 모르고 힘든 거죠. 자, 사실상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 급약세로 빠진 거는 일본이 환율 시장에서 좀 용인을 해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에다 총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말을 썰을 풀면서 그게 충격이 돼서 야 이게 겉으로는 명목금리 인상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이건 금리 인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잔치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실망하면서 엔화 괜히 샀네 그러면서 사실 엔화가 더 약세로 빠진 그런 우에다가 더 도와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우에다가 기자회견 때 뭔 얘기했는지 볼까요? 자, 오늘 금융 완화의 핵심 3가지 정책을 몽땅 한 번에 다 폐기했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로 상징적인 의미론 대단한 거죠. 모든 금리 단기금리, 명목금리도 올렸고요. 그리고 국채시장에 그동안 개입해가지고 YCC 컨트롤이라고 하죠. 계속 국채를 무한 매입해주면서 일부러 자기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으로 낮은 금리로 잡아두던 그 짓도 이제 안 하겠다고 폐기했고요. 그리고 일본 자산시장 ETF 꾸준히 매입해주던 거 그 짓도 안 하겠다. 3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폐기했으니까 더구나 원래 4월쯤에 금리 인상할 걸로 예상했는데 모두의 예상보다 한 달 빠른 3월에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깜짝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이죠. 시장이 빵 엔화 강세로 막 뜨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멋있게 뒤에 기자회견 나와서 한 얘기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이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책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 지속하는 것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슨 얘기냐? 국채를 매입을 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하는 걸 그만두겠다고 폐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당장 그걸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은 계속 똑같이 지속할 겁니다. 이 뭔 소리 미친놈 아닌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맞긴 맞는데 오늘 일단 선언만 하고 실제 시행은 좀 쉬었다 할 거야. 언제쯤? 그건 몰라. 이거 화딱 아니요. 흥분하면 안 되죠. 네. 자, 마이너스 금리도 해제하고 YCC 정책도 폐기하고 ETF 매입도 다 폐지하겠다 선언해놓고 기자회견 나서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채 매입하는 양적 완화 YCC 컨트롤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지속할 거야. 어이? 앞에서는 YCC를 폐지하겠다면서 지금 지속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폐지는 하는데 당장 갑자기 100%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면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매입하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결국은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옮겨갈게.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몇 프로씩 폐지해서 언제까지 가겠다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보면은 뭐 양적 완화를 하든 양적 긴축 뭐 하든 뭐 테이퍼링을 하든 간에 항상 그런 식으로 언지를 딱 주잖아요. 당신은 그럼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을 말을 안 한다. 시장은 실망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현재 국채 매입 규모를 지속할 거다. 그럼 양쪽 완화지 뭐 사실은. 그러면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금리 인상 하긴 했지만 가만 봐서 어이구 좀 일본 경제가 힘들다 생각보다 해서 추가 완화 필요성 커지면은 다시 언제든지 예전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금방 돌아가겠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방구야? 그리고 그럼 언제부터 금리 인상하고 국채 매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 어느 시점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이 언제냐고요. 고려는 하겠는데 지금은 하냐. 에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가 상승이 정말로 인플레가 강해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추가 인상 우리가 팍팍 더 쓸 수도 있어. 금리 인상 할 수도.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어디까지 맞추겠다 상단을 정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그때그때 봐서 엿장수 마음대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오늘 선언만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기자회견 한 거예요 오늘. 나 저기 이혼합니다. 연예인. 아니 정말입니까? 기자회견 기자들 다 보면 오늘 우리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정말. 그런데 당분간은 계속 같이 살 겁니다. 애들도 같이 키울 거고요. 같이 부부 모임 동창 모임도 같이 다닐 거고요. 그럼 언제 저기 둘이 헤어지실 건가요? 서류 언제 넣어가지고 언제까지 재산 분할 해야죠. 재산 분할도 하고 다 서류도 접수하고 할 건데요. 그럴 필요성이 커질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하루 만에 그걸 해치울 수도 있고요. 일단은 같이 우리 계속 금술좋게 살 거고요. 그리고 살다가 또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 이혼한다고 했지만 살다가 또 둘이 또 알콩달콩 또 분위기 좋아지면 이혼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기자회견 왜 한 거죠? 자, 긴축이 맞긴 맞는데 국채 매입도 이제 더 이상 안 할 건데 그게 당장 내일부터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럼 언제부터 할 거냐고? 그건 또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고 대신 상황 봐가면서 만약에 국채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건 안 되겠네. 우리가 좀 시장에 개입해서 예전처럼 양적 완화 YCC 커브 조정하듯이 국채 매입 좀 해야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말이야. 또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 인플레가. 그러면은 니들 예상보다도 갑자기 어느 날 더 빨리 우리가 금리 인상 더 갑자기 나와서 예고 없이 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 나는 세상 그렇게 뭐 꼭 뭐 딱 정해놓은 대로 예정대로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되냐? 어차피 인생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뭐 타타타. 예전 연식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1992년에 김국환의 타타타란 노래가 있었죠.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했잖아요. 오늘 그 얘기네요. 딱 그 얘기입니다.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 알려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예. 저를 예전부터 알아오신 분들이면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어디서 다 한번 들어봤던 거죠. 뭡니까? 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8월 6일에 제가 만들었던 원고죠. 우에다는 결국 해냈다. 모두를 만족시킨 기가 막힌 한 수를 꺼내들었다. 그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장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서긴 서는데 다른 중앙은행장들처럼 몇 프로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언제까지 뭐 저기 몇 프로로 딱 해가지고 테이퍼링하고 딱 정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가는가는 묻지 마. 그거는 내가 딱 봐서 좀 가을바람 쌀쌀하고 소주 한 잔 생각나고 하면 내가 그때는 뭐 내가 화라나 뭐 그런 거죠. 내 순정에 따라 가겠다 그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서려면 다른 중앙은행들처럼 금리를 딱 명시해서 내놔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열심히 일본이 드디어 긴축으로 돌아선단다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기다리던 투기 세력들이 무조건 엔화 지금부터 사다 놔야지. 무조건 일본 국채 이제 다 팔아야지.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과도한 쏠림 베팅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선언한 순간 투기 세력들이 국제시장과 환율시장에 확 좀 쏠리고 그것이 급격하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중앙은행의 정부에 큰 재정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걸 막아야 되죠. 환율시장도 방어해야 되고 엄청나게 돈 써가면서 날마다 그 투기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10년 과부가 이거 새로 연애하는 것처럼 일본은 17년 동안 금리 인하만 하다가 드디어 금리 인상이에요. 이거는 한 방향만 보고 갖다 놓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전 세계 투기 세력이 다 몰려온다니까요. 그때 여의도 그 신도시에 우리 저기 뭐 김 차장, 김 부장 저기 아줌마들 다 저기 엔화 지금부터 사다 놔야 된다며 그때 바람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걸 써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옵니까? 네, 일본 10년물 금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다 적어놨죠. 그때부터. 2022년 12월 20일 날
1년 3개월 전에 지금의 우에다가 아닌 구로다가 총재일 때 처음 내년 4월 우에다한테 물려주기 전에 미리 기습적으로 12월 달에 우리 금리 이만큼 YCC 상단 조정해서 미리 긴축으로 가기 전에 살짝 준비 동작 한번 했습니다. 딱 선언하자마자 전 세계 우리 신도시 뭐 저기 아줌마들까지 다 나 은행 애나 사야겠어 여보 해가지고 갯돈 타다가 하면서 전부 막 난리가 나고 하면서 국제 금리가 투기 세력이 계속 더 올리려고 이거 지금 막내라고 갑작스럽게 금리가 오르면 일본 재정이 그거 갑자기 막 이자가 높은 이자 재정 이자 갚느라고 국가 예산이 막 흔들리죠. 그거 막으려고 요거 잡으려고 엄청나게 몇 달 동안 고생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예. 야 이때 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초까지요. 일본 망한다는 소리도 그때 나왔었어요. 기사에. 이거 막다가 이 채권 시장하고 이런 데서 이거 방어하면서 돈이 지금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빵꾸 나고 있다. 그런 얘기. 너무 힘들었죠. 그러지만 이제 우에다가 딱 잡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에다한테 여기서 이제 물려줬죠. 쭉 내려가지고 이거 이만큼 내려갔고 우에다한테 미안하니까 이만큼 내려갔고 우에다 네가 잘해봐자고 우에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우에다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이제 미국이 신호 줄 때마다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올려서 미국 국채금리도 다시 슬슬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릴 때마다 일본한테 오는 그런 투기 세력들의 과도한 쏠림 베팅으로 일본 재정에 큰 어떤 적자가 나면서 너무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월 달부터 우리가 이번엔 우에다는 예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을 때 우에다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번에 예전 구로다는 이만큼 올렸지 나는 배포가 커서 2배로 올릴 거야. 와 사람들이 환장하겠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올리긴 올리는데 예전 구로다처럼 한 번에 이만큼씩 딱 올려서 이걸 유지해갈 때가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이혼을 하긴 해. 근데 우리 지금 일단 같이 살 거라고. 언제 그러면 이혼 서류 도장 찍을 거냐고? 그건 안 알려줘. 언제든 뭐 날씨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언제든지 살다가 또 괜찮으면 그냥 이대로 살 수도 있고 애매하게 해놨어요. 선언은 여기까지 해놨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가용폭은 언제든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서 속도 조절을 하죠. 그래서 당시 2022년 12월에 구로다는 그날 그 선언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빵 이렇게 몰려가지고 정말 국제시장, 채권시장과 환율시장 방어하기 힘들었는데 우에다는 이런 신의 한 수,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엿장수 마음대로 가겠다고 말한 중앙은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에다는 그렇게 합니다. 이만큼 올리고 긴축이긴 긴축인데 오늘 당장 안 해. 얼만큼씩 할 건지도 안 알려줘.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지만 언제든 뒤로 빠꾸 할 수도 있어. 이게 지금 말이요 방구요. 지금 엔화를 사야 돼 팔아야 돼. 샀다가 그냥 묻히는 거야. 국채를 팔아야 돼 못 줘야 돼. 결국은 7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이 정도 기울기와 속도로 자기들이 계속 국제시장과 환율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일본 경제에 충격이 안 오게 재정 건전성에 충격이 오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올린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였던 국제시장과 환율시장에서 과도한 어떤 투기 세력들을 막고 환율과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걸 막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라고 했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 이거죠. 갑작스럽게 과도한 엔화 강세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달러 인덱스 7개의 통화의 상대적 장력을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훼손될 수도 있는 위험. 감히 달러를 위협하지는 않겠다. 넘보지는 않겠다. 알아서 기겠다. 그래야 지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달러 강세와 달러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 달러 자본시장에서 지금처럼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 세계 경쟁국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과연 우에다가 이 모두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척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건데, 그때도 그렇게 우에다가 저렇게 나와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겠다 했는데, 그 방법이 오늘 그 특허 방법이라고, 제가 이거 특허 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당시에 극찬을 했죠 제가. 그 방법을 오늘 또 똑같이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왜 고안해냈냐, 예, 여기 그때 썼죠. 제가 우에다는 결국 해냈다. 그때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채권 시장을 자극을 해서 경제적인 신용 위기, 어떤 유동성 경색의 그런 위협은 하지만 동시에 달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화폐로서 지켜주겠다는 결심,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번에도 그러면 이 방법이 나왔던 건 똑같은 목표로 가겠다는 거겠죠. 즉 일본은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채권 시장을 자극하겠다. 하지만 달러는 여전히 계속 밑에서 받쳐주고 지켜주겠다. 똑같은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엔화를 살 때 움직입니다. 재작년 12월 20일부터 쭉, 우리나라 돈으로 엔화를 살 때 앞으로는 비싸질 거다 하고 꾸준히 그때부터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1년 넘게 샀지만 가끔 오를 때도 있지만 푹 떨어지고, 오를 때도 있지만 푹 떨어지고, 뒤통수 2번 맞았죠. 오늘 또 드디어 날아가겠죠.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진짜로.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것처럼 급하게 크게 재미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엔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죠. 달러는 오히려 그때부터 반대로 더 세진다. 지금 보시면 예전에도 이렇게 달러가 오를 때 우리나라가 엔화도 오르고, 달러가 내릴 때 엔화도 내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022년 3월부터 정확히 반대의 모습으로 가죠. 다이버전스가 나죠. 예전에는 이게 정상적인 통화 정책과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2022년 3월이면 언젠가요? 제가 2022년 2월 22일부터 드디어 이제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었다. 화폐 정쟁, 통화 전쟁이 블로그에다 선언하고 나왔을 때죠. 그때부터 모든 고정적인 통화 이론, 경제 이론하고 틀리게, 엔화는 앞으로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데도 계속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동기화되면서 올라가던 모습이 정반대로 가죠. 이게 뭡니까? 경제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항상 거기에서 짚어오던 통화 정쟁, 정치 이론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맞죠? 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